다들 데이 하와, 다들 어서 오십시오. 자, 여러분들, 저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거 그게 굉장히 요즘 중국에서 핫한 주제였는데, 부가 컨텐츠인 그런 인플루언서들, 부가 컨텐츠인 인플루언서들을 다 봉쇄했는데 막 400 몇 명이 사라지고 막 400 몇 계정이.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겠지, 야, 지금 중국 경제 그렇게 좋아? 야, 부자들이 그렇게 많아? 부자 컨텐츠를 하는 인플루언서조차도 그렇게 많아? 지금 중국 경제 성장, 경제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아니야, 여러분들, 그거는 극소수 일부분의 이야기지. 오늘은 중국의 지금 현 시점, 현재 실제 서민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가 좀 자료 조사를 해와 봤습니다. 자, 일단 많은 통계가 있는데, 물론 여러분들한테 제가 무슨 막 진짜 경제 전문가처럼 막 여러 가지 막 자료를 가지고 도표를 가지고 거시 경제, 실물 경제 이러면서 그런 거는 난 그런 거 잘 몰라. 그냥 요즘 중국에서 실제로 나오고 있는 기사들, 그리고 해외에서도 실제로 나오고 있는 기사들, 그리고 중국의 인플루언서들이 찍어놓은 실상들, 이런 걸로만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단 중국은요 지금 실업률이 어마어마한 건 아시죠? 그 이야기는 유명해. 중국에서 실업률을 통계하다가 그 통계 수치가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막 찍혀 올라가니까 이제 통계를 멈췄어. 왜? 이거 발표하면 또 이게 사회 불안감을 조성하고, 사회가 불안해지면 결국 정부한테 화살을 돌릴 거고, 그래서 또 공산당은 욕먹을 거고 하니까 그 통계조차도 없앴어. 그게 마지막으로 냈던 통계가 2023년 6월에 실업률이 21.3%, 청년 실업률이. 이게 어느 정도냐면, 대략 이제 자료를 참고해보면 청년 중에 약 거의 1억 명은 놀고 있다라는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중국 14억 인구 중에 애들, 노인 빼고 청년이란 이 나이 갭은 그래도 꽤 크잖아요. 요즘 거의 39까지도 청년이라고 하니까 그 중에서 한 1억 명 정도가 놀고 있다라고 추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대학생이 제일 많이 배출한 해였죠. 1000만 몇 명이었나? 1100만이었나? 아무튼 대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어. 근데 그 대학생들 이 실업률로 따지면 5명 중에 1명은 놀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철밥 그릇이라고 하는 그 직업, 공무원 시험. 중국의 공무원 시험은 한국도 공무원이 철밥 그릇이고 한데, 중국의 공무원은 더 철밥 그릇이에요. 왜냐? 아시잖아요. 중국의 공무원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공산당에 입당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 조직에서는 아주 탄탄해지는 거지. 줄말 잘 타면 죽을 때까지 해먹는 거지. 중국 사람들은 그걸 잘 아니까. 자, 공무원 시험에 2023년 기준 303만 명이 응시를 했다고 합니다. 303만 명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를 했대. 303만 명? 그게 많은 거야? 적은 거야? 아니 중국에서 많이 뽑으면 그 정도 받아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감이 없잖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줄게. 중국의 한 도시, 닝샤라는 도시가 있어요. 닝샤 통계국의 어떤 주임 자리에 경쟁률이 3,572대 1이었어요. 그만큼 지금 일자리 찾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서울 청약이라 비슷하다고요? 서울 로또 청약은 더 심하지. 10만 대 1인데 그건 미친 거고. 그러면서 지금 중국의 모든 청년들이 일자리를 못 구하니까 사람들이 뭘 하느냐? 놀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일을 해야지. 그럼 일을 하는 게, 갓 졸업한 청년들이 뭔 자금력이 뭐가 있겠어? 그냥 자그마한 길거리 노점상 이런 걸로 창업하고, 아니면 이제 돈이 좀 있다. 그래도 집에서 좀 밀어준다. 그러면 이제 약간 이제 식당 자그마한 데 해가지고 차리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게 다 자영업자들이잖아. 그런데 지금 자영업자들이 하는 얘기가 다 똑같아요. 사람들이 돈을 안 쓰고 장사가 안 된다. 진짜 다 죽을라 그래. 어떤 영상에 실제로, 이거는 언제 영상이냐면 2019년 영상이야. 그냥 코로나 전이지. 2019년 영상인데, 어디 저쪽 랴오닝성인가, 거기 당 간부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걸 누가 이렇게 찍어서 올린 게 있는데, 거기 이제 회의를 주도하는 그 높은 간부겠죠. 간부가 하는 얘기가, 야, 작년 2018년 2017년 그때까지만 해도 사업하는, 자영업하는 애들 중에서 딱 미팅할 때 이러고 들어오는 애들이 되게 많았대. 약간 이러고 들어와가지고, 올해 나 한 7억 벌었어? 7억이라 하면 이제 한국 돈으로 한 1,400억이죠, 그죠? 그러니까 유엔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유엔으로.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나 올해 한 500억 벌었어? 나 올해 1,000억 벌었어? 오케이, 딱 이러고 들어오는 애들이 2017년, 2018년도에는 꽤 많았대. 왜냐하면 그때 당 간부들도 그런 사람들, 사업가들 만날 거 아니야. 만나가지고 미팅하고 지역 경제 활성 이런 것도 얘기하고 하면 근데 2019년에는 이런 애들이 한 명도 없었대. 다 그냥 다 이런
다 겸손해졌어. 그게 되게 화제가 됐었어, 그 인터뷰가. 아무튼 그리고 월급은 오르지 않아요. 월급은 오르지 않고 심지어 월급이 떨어지고 있는 데도 있어. 여러분들이 제가 막 그런 중국에 있는 뭐 이런 잘 나가는 사람들, 뭐 부자들, 부자 인플루언서들 이런 컨텐츠 다루니까 중국 경제가 그렇게 좋나? 지금 뭐 잘 사나? 그리고 공산당들도 지금 이제 뭐 그걸 조작하잖아요. 그 경제 성장률 이런 걸 조작하니까 그 자료만 보면 그냥 표면으로 봤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잖아. 중국 경제 성장률 좋고 뭐 야 계속 발전 잘 되고 있나 보다. 근데 여러분들 아니야. 그건 진짜 극소수인이. 중국에 월급 계급도가 있어요. 월급 계급도. 이걸 제가 가져왔는데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계급이 엄청 세분하게, 진짜 내가 본 자료 중에 제일 디테일하게 적어놓은 자료가 이렇게 있는데, 크게 세 계급으로 나누면 일단 쯔산지에지. 쯔산지에지는 말 그대로 그냥 상류층이야. 그 다음에 중산지에지, 이건 중산층. 그 다음에 우산지에지, 이건 이제 빈곤층이죠. 근데 여러분들 빈곤층에서 제일 많이 버는 월급이 14,200yuan. 한국 돈으로는 요즘 환율이 거의 1대2예요. 요즘 뭐 한국 돈값이 떨어져서 그런지 아니면 중국 돈이 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거의 1대2거든, 환율이.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그냥 2배로 계산할게요. 러프하게. 자, 여기 보면 14,200yuan이면 월급이 280만원. 제일 많이 버는 게 280만원. 그리고 제일 적게 버는 거는 월급이 500yuan. 말 그대로 한국 돈으로 10만원. 이 갭은 엄청 큰 거죠. 그러니까 월급 월 10만원부터 월급 280만원 요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보이시나요? 15%, 52%, 21% 이거 다 합치면 여러분들 88%입니다. 그러니까 연봉으로 따지면 제일 못 버는 사람이 연봉으로 72만원을 받아. 야, 이건 진짜 뭘 먹고 살라는 거야? 연봉 72만원은 너무 심하지 않나? 야, 이렇게 보니까 아무리 여기 빈민층이라 해도 이 위에 상위 15% 얘네들은 이건 잘 사는 거야. 그럼 여기 우리 요것만 보자. 73%. 요 밑에만 보자. 여기 최고 연봉이 1,000만원이야. 그러니까 중국에서 연봉 1,000만원 이하로 버는 사람이 73%라는 거야. 14억 인구 중에 70%면 거의 10억 명이야. 이 위에 이 15%까지 합치면 10억 명이 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국에서는요, 빈곤층이 10억 명이에요. 10억 명. 지금 내가 러프하게 계산한 거 10억 명. 이 10억 명은 연봉 1,000만원 이하. 여기 보면 이제 제일 높은 연봉이 여기 보이죠? 5.4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54,000yuan이야 이게 연봉이 제일 높은 애가. 그럼 이게 한국 돈으로 따지면 약 1,000만원이거든요. 대략 그냥 1,000만원으로 쳤을 때 중국에서 연봉 1,000만원 이하로 버는 사람이 10억 명입니다. 기억하세요. 중국에서 한국 돈으로 연봉 1,000만원 이하로 받는 사람이 10억 명이야. 14억 인구 중에 10억 명. 하지만 중국 인구의 88%는 다 빈곤층에 들어가요. 중국 인구의 88%. 중국의 빈곤층은 12억 3천만 명이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게 현 시점이에요. 여기서 중산층이 몇 프로냐? 중산층, 이거 중산층 2%, 3%, 6%. 인구의 11%가 중산층. 자, 그럼 중국에서 부자는 몇 프로냐? 중국의 최고 부자들은 얘기를 안 할게요. 그냥 진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 최고 부자들은 얘기 안 하고 그냥 부자 중에서 제일 적게 버는 기준이 538만 yuan. 한국 돈으로는 약 얼마냐? 연봉 1억인 거죠. 1억 이상. 그러니까 중국에서 1억 이상 벌면 부자야. 그게 중국 인구의 0.8%밖에 안 됩니다. 1%로 계산해도 1,400만 명. 1,400만 명도 안 되고 그냥 1,200만 명 정도? 그래도 많긴 많다. 근데 이제 이거는 말 그대로 평균이잖아요. 중간치가 아니잖아.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어마어마한 게 10억 명이 연봉 1,000만원을 못 받고 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그래도 돈 못 번다고 사람들이 안 살아요? 그건 아니잖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현재 지금 중국에서는 일반 서민들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이걸 제가 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지금 그냥 보이는 거 그대로 가져왔거든요. 자, 일단 원래 중국의 이런 게 있어요. 중른산지엔타오라고 있습니다. 중른산지엔타오. 중른산지엔타오 뭐냐? 오늘 제 방제처럼 거지 세트라고 있잖아.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어느 식당에서 뭐 한국의 맥도날드라 치자. 여러분들 우리 거지 세트 출시했어요. 니들 거지잖아. 거지 세트 출시했어. 우리 거지 세트 이거 한 2,000원에 햄버거 2개에다가 음료수 1개 줄게. 니들 거지니까. 거지 세트 출시했어요. 이러면 한국에서는 약간 이거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지 세트라고 얘기하진 않겠지. 그냥 알뜰 세트 아니면 극가성비 세트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꾸겠지. 근데 중국은요 진짜 말 그대로 총른타오산이라고 있어요. 말 그대로 거지 세트, 거름뱅이 세트 그대로 번역한 거야. 각 그 대형 프랜차이즈, 중국의 맥도날드, KFC, 피자, 프랜차이즈 이런 데서 다 거지 세트, 총른타오산 이거를 발행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없어서 못 사 먹어.
보통 거지 세트가 예를 들어서 뭐 맥도날드 뭐 이런 데는 저녁 8시부터 판다. 그 전에 줄 가득 차 있고 온라인에서 다 대기하고 있어. 배달도 되거든. 그 세트 나오면 그거 딱 먹으려고 광클. 그리고 사진 없냐고요? 뭐 검색하면 바로 나오죠. 여러분들 거지 세트만 중국어로 딱 검색해도 이렇게 많이 떠요. 거지 세트 검색하면 야 구글에 이렇게 많이 떠. 맥도날드 이게 제일 핫해. 맥도날드 거지 세트가 13.9yuan, 한국 돈으로 2,800원. 이 2,800원 안에 햄버거랑 뭐 감자튀김이랑 그 다음에 뭐 음료 한 개랑 그 다음에 치킨 튀긴 거 한 개랑 이렇게 해가지고 꽤 많이 줘. 근데 그게 2,800원. 없어서 못 사 먹습니다. 그리고 맥도날드뿐만 아니라 베이징 여기저기 그냥 레스토랑에서 이제 다 따라해. 워낙 어디서 저기 거지 세트 판다며. 거지 세트 야 그걸 누가 사 먹어. 참. 저 새끼들 망할라 그러나? 근데 딱 출시했는데 다들 줄 서. 야 우리 식당에 오지도 않아. 저기 다 줄 서. 모든 식당 하는 사람들 야 우리도 거지 세트 가자. 야 씨발 야 거지 세트가 식당마다 다 거지 세트 만들어. 거지 세트 경쟁이 일어나요. 야 거기 얼마라고? 2,800원? 야 우리 2,000원. 2,000원에 우리는 뭐에다가 이거까지 줄게. 옆 식당에서 2,000원? 야 우리 1,000원. 야 1,000원으로 가. 1,000원에 야 이거랑 이거 다 줘. 거지 세트 끝판왕이 나옵니다. 한국 돈으로 여러분들 600원에 뷔페. 야 600원에 야 들어와서 마음껏 먹으라 그래. 야 가. 여러분들 지금 중국에는 지금 이 경쟁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출시되자마자 사람들이 미친 듯이 줄을 서고 막 터져 나가. 심지어 어떻게까지 되냐면 중국의 인플루언서들 많잖아요. 중국의 인플루언서들 엄청 많아. 항저우라는 도시에 등록된 인플루언서만 5만 명이야. 전국적으로 인플루언서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 뭐 수천만 명 뭐 되겠지. 인플루언서들이 이런 거지 세트 리뷰를 하기 시작합니다. 난리 나요. 이런 세트들이 막 흘러져 나오고, 그리고 왜 이런 또 세트들이 흘러져 나오느냐면 여러분들 중국의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물가 얘기를 또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원래 이게 총렌타오산의 오리지널은 원래 식당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워낙 이게 경제가 힘들고 월급도 안 오르지 물가는 오르지. 여기서 이제 말 그대로 중국도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을 거 아니야. 거기 어떤 애가 야 우리 거지들은 뭐 먹고 사냐, 이제 거지 세트 누가 이렇게 딱 올린 거야. 국민 거지 세트 뭐가 있냐면 컵라면 한 개, 짜차에 한 봉지, 그 다음에 콜라 한 병, 뭐 사이다 한 병, 음료수 한 병. 이게 중국의 원래 거지 세트 오리지널이에요. 짜차이가 뭐냐? 여러분들 중국에 왜 중국식 그 짠지 같은 거 있잖아. 그 절인 거. 한국에서도 그 중국집 가면 요즘 뭐 단무지뿐만 아니라 짜차이라고 나오잖아요. 짜차이. 그 중국에 어떤 그 열매가 있어. 그걸 절여가지고 썰어가지고 그 짭짤한 그 짜차이. 이거 한국 중국집 가도 다 있어. 한국에 있는 중국집 가도 짜차이 다 나와요. 웬만하면 양꼬치 파는데 뭐 짬뽕 짜장면 파는데 다 나와. 짜차이. 그게 이제 중국의 김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게 한국에 김치가 있으면 중국에는 짜차이가 있어. 그게 이제 중국의 김치야. 그래서 보통 이제 중국 사람들이 컵라면 먹을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컵라면에 김치 한 개 사잖아. 중국 사람들은 컵라면에 짜차이를 사요. 요게 약간 세트 느낌이야. 컵라면에 짜차이, 그 다음에 음료수. 이게 중국의 국민 거지 세트예요. 인터넷에서 제일 핫했던. 그런데 지금 이 거지 세트의 기본이 되는 요 애들이 미친 듯이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자, 일단 컵라면 여러분들 중국에서 저는 1993년부터 2008년까지 중국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후로도 중국에 2018년까지는 왔다 갔다 했어. 계속 뭐 방송도 할 겸 뭐 놀러도 갈 겸 친구들도 볼 겸 뭐 왔다 갔다 했어. 계속. 제가 기억하는 중국의 컵라면 제일 높은 가격이 3yuan, 한국 돈으로는 600원. 내가 기억하는 중국의 컵라면은 제일 높은 가격은 3yuan이었어. 어릴 때는 1yuan 했어. 1yuan. 한국 돈으로 200원. 그때 환율로 따지면 그냥 100원이야. 그냥 컵라면이 100원 했어요. 100원. 근데 지금 중국의 컵라면 5yuan 시대. 지금 환율로 따지면 한국 돈으로 1,000원입니다. 컵라면이 1,000원까지 오르고, 그 다음에 짜차이는 여러분들 짜차이는 옛날에 요만한 거 짜차이 한 봉지에 5毛钱. 5毛예요. 1yuan도 안 했어. 1yuan이 200이거든. 200원이거든. 50전은 얼마야? 100원이잖아. 한국 돈으로. 100원이야 짜차이. 요만한 거. 음료수 한 병에 1원 50전. 한국 돈으로 200~300원이야. 그렇게 사면 뭐 그냥 싸게 먹는 거야. 근데 얘네들이 다 오르기 시작했어.
짜차이가 그 100원 하던 게 지금 얼마까지 올랐냐? 여러분들 중국 국민 짜차이라고 있어요. 국민 짜차이. 한국도 뭐 국민 김치 브랜드가 있잖아. 뭐 브랜드 많잖아요. 중국도 국민 짜차이 브랜드가 있는데 그게 원래 한국 돈으로 100원 하던 게 지금 얼마냐? 600원 합니다. 한 봉지에. 한국 돈으로 600원. 여러분들 14년 동안 얼마나 올랐어? 14년 동안 600% 오른 거예요. 거의 부동산급이야. 유일하게 부동산이랑 가격 성장률을 비교할 수 있는 품목 중에 한 개예요. 600%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음료수가 원래는 내가 방금 말했듯이 음료수 제가 중국에서 학교 다닐 때 음료수는 돈 들어가는 음료수 한 개 사 먹는 거 그거 돈 나가는 느낌도 안 들었어. 그냥 음료수 그냥 사 먹으면 되는 거야. 근데 지금은 음료수 한 개에도 보통 음료수 한 병에 1,000원 1,000원 넘어까지도 팔고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아니 내가 이거 맨날 돈 없어서 돈 아끼려고 먹던 건데 이게 물가가 오른다고 사람들이 이제 갈 길을 잃게 된 거야. 그러니까 콜라, 음료 등 뭐 이런 음료수들 있잖아. 제일 적게 오른 게 10%, 많이 오른 거는 뭐 40%, 50%까지 오른 음료들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내 인터뷰를 봤어. 이거 다 인터뷰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어떤 인터뷰가 그러니까 인터뷰가 아니라 중국이 다 인플루언서들 방송이야. 나 오늘 뭐 자기가 카메라로 자기를 찍겠지. 찍으면서 나도 오늘 거지 세트 오랜만에 사 먹으려고 갔는데 짜차이를 한 봉지 사려고 하는데 아니 제일 싼 게 600원인 거야. 내 맨날 사던 거 그거 100원짜리 어디 있어요? 그거 주세요 하니까 그 점주가 그게 그거래. 네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게 그게 원래 100원짜리였는데 지금 600원으로 오른 거래. 아니 이거 어떻게 이렇게 올라요? 하니까 그 포장이 바뀌었대. 컵라면 오를 때 뭐라 했는지 알아? 컵라면도 중국은요 여러분들 라면 회사 2대 산맥이 있습니다. 한 개는康师傅, 한 개는 통이. 얘네들이 차지하는 시장이 거의 70%야. 근데 얘네들이 가격을 올린 거야. 올린 이유 내용물을 더 첨가했다. 더 첨가했다가 아니라 내용물이 개선됐다. 뭐가 개선됐다는 건데? 사람들이 몰라. 아니 도대체 뭐가 개선됐다는 거야? 왜 올리는 거야? 그리고 또 뭐가 오르냐? 생활 필수품 이런 것들 다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 있어서 필수품들 있잖아. 비누, 치약, 뭐 샴푸, 필수품들 가격이 싹 다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사과가 비싸가지고 사람들이 못 먹고 있어요. 한국 사과는 금사과잖아. 물론 중국 사과값이랑 한국 사과값이랑 비교하면 안 돼.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국 사과값 듣잖아요? 중국 갈 수도 있어. 근데 중국은요 원래 농업이 어마어마했던 나라고 음식 자체가 그렇게 비싸지 않았던 나라기 때문에 음식 값을 한국이랑 중국이랑 비교하면 안 돼요. 자, 어떤 사람이 인터뷰를 합니다. 나 오늘 마트 갔잖아. 마트에 가서 사과 4개짜리가 있어가지고 그거 집었다. 계산할 때 딱 찍었는데 25元인 거야. 한국 돈으로 5,000원. 사과가 5,000원에 4개.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야 5,000원 4개 싼데? 야 그건 한국 사과값이 미쳐서 그래. 한국 사과가 진짜 미쳤어요. 그거 미친 거야. 여러분들 그 물가에 적응하지 마세요. 그 미친 거야. 지금 한국 사과값이 한 개에 3,000원, 사과 한 개에 3,000원, 3,000-4,000원 하잖아. 미친 거예요. 떨이 막 이제 사과가 막 쪼그라들어가지고 막 물컹물컹해질하는 그런 사과가 5개에 10,000원이야. 와 진짜? 아무튼 그 사람이 중국에서 와 이거 5,000원은 사과가 4개? 그거 찍힌 거 보고 바로 환불했대. 저 이거 사과 안 찍을래요. 이건 중국에서 지금 엄청 비싼 가격으로 오른 거예요. 중국은 원래 먹는 게 쌌어요. 나 옛날부터 얘기했잖아. 중국 부동산도 오르고 뭐 다 오르고 뭐 사치품 시장 어마어마하고 막 하지만 중국은 아까 봤잖아. 빈곤층이 10억 단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의식 중에서 식은 정부에서 그걸 컨트롤했어. 안 올렸어. 근데 여러분들 중국에 지금 유행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중국 경제 소비 시장이 안 돌아가잖아. 사람들이 지갑을 다 닫았어. 물가가 너무 오르니까 뭐 집도 못 사. 여러분들 중국의 빈집이 한 4천만 채 돌아다니고 있는 거 기사 보신 적 있죠? 중국 빈집 그 돌아다니는 거 그 기사 본 적 있죠? 사람들이 이제 돈 없으니까 집값은 폭등했잖아. 우리 집 못 사. 그 집 사고 나서도 사기당한 사람들도 많고 집 덜 지어진 데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 그 다 기사로 봤잖아. 그래가지고 우린 돈 없다. 집도 안 산다. 우리 저것도 안 해. 이것도 안 해. 우리 이제 지갑 닫을래. 이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지 알아? 내수 경제가 안 돌잖아. 야 무슨 조치를 취하는지 알아? 이게 공산당의 무서움이에요. 집들 네가 못 산다 이거지. 그럼 니들이 살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러면 니들이 살 수 있는 것부터 올리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중국에 유행하는 말이 한마디가 있어요. 中国现在买得起的都在涨价买不起的都在降价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금 중국은 살 수 있는 물건들은 다 오르고 있다. 하지만
살 수 없는 물건들은 다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니들이 집이나 차나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큰 물건들을 못 사니까 그럼 니들도 뭐 경제 활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알았어. 그럼 니들 맨날 컵라면 사 먹는다고? 알았어. 그럼 내가 그거부터 올려줄게. 니들 음료수 많이 마셔? 오케이, 나 그것도 올려줄게. 니들 돈 쓸 때 좀 올려서 써야지 이제. 그래야 내수 경제가 돌 거 아니야. 굶어 죽겠다고? 난 그런 거 모르겠고 일단 내수 경제. 진짜 중국은 지금 이 상황입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것들은 다 오르고 있고 내가 살 수 없는 것들만 떨어지고 있다. 지금 중국 사람들이 이 말을 약간 입에 걸고 살아요. 물론 저쪽에 뭐 중산층이나 부유층들은 그런 얘기 안 하겠지. 근데 여러분들 빈곤층 10억 명, 12억 명은 어떡할 거야? 그래서 요즘 방금 제가 말한 거지 세트 그게 이렇게 해서 핫하게 된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지갑을 안 여니까 그러면 최저가로 팔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는요 뭘 유행하냐, 한국은 그래도 아직 이게 있잖아. 인플루언서들이 가서 인증샷 찍고 뭐 광고하고 인스타그램에 올라오고 뭐 여기저기 막 핫한 이런데 우리가 찾아가서 밥도 먹고 맛집도 가고 분위기 좋은 데 가서 뭐 술도 한잔하고. 중국도 이런 게 엄청 유행했어. 코로나 풀리기 초반까지만 해도. 그때 보복 소비 한번 있었잖아. 그런데 경제가 너무 안 좋아지고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아 오르니까 사람들이 맛집 안 가. 야 무슨 뭐 인플루언서가 광고한 거 나 안 사. 뭐 거기 뭐 분위기 좋은 술집 나 안 가. 무조건 싼 데만 간다. 이렇게 된 거야. 지금 이 중국의 소비 트렌드는 무조건 싼 데만 가요. 뭐 분위기고 마시고 필요 없어. 나 맛 없어도 돼. 난 배만 부르면 돼. 무조건 싼 거. 그래서 지금 중국은 이 총ren타오산 거름뱅이 세트가 굉장히 핫하고, 또 뭐가 핫하냐 여러분들, 셩차이 망허라고 있어요. 야 이것도 진짜 난 이거 보고 감탄했잖아. 이거 아이디어는 나쁘지 않다. 셩차이 망허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빵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빵이라든지 뭐 어디 뭐 디저트 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케이크 이런 거 먹으려면 이런 것도 요즘 한국에서는 빵값 케이크 이건 몇 개 집으면 10,000원이야. 인정? 야 거기다가 뭐 커피까지 한 개 하면 20,000원이야. 인정? 근데 여러분들 빵값이 밥 한 끼 값인데 밥을 먹지 왜 빵을 먹어? 이렇게 될 수 있잖아. 중국은 여기는 더 심하지. 여기도 빵 몇 개 이렇게 집어 들고 뭐 유명 빵집 가면 뭐 빵 집어 담다 보면 몇만 원이야 한국 돈으로. 중국 사람들 그거 안 사지. 야 저걸 어떻게 먹어? 난 저거 지금 거름뱅이 세트 먹으러 가야 돼. 그래가지고 뭐 이런 빵집이나 이런 데서 뭘 했냐, 셩차이 망허.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남은 반찬 랜덤 박스. 그러니까 남은 먹거리 랜덤 박스야. 예를 들어서 내가 빵집을 해. 빵을 이렇게 딱 파는데 사람들이 빵을 안 사. 근데 이제 유통기한이 하루밖에 안 남았어. 와 이거 내일 지나면 못 팔아. 야 유통기한 남은 애들을 한 3-4개를 박스에다가 랜덤으로 담아. 랜덤으로 담아가지고 이거는 요거 한 3개 정도 담으면 이거 원래 한 2만원 받아야 되는 건데 오케이 야 5,000원만 받을게. 하지만 고를 수 없어. 랜덤이야. 말 그대로 짬처리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불티나게 팔려요. 야 그게 보통 이제 밤 시간대 8시부터 10시 요때가 그 타임이래. 그때는 전쟁터입니다. 야 다 그거 살라고. 아니 어차피 유통기한 하루 남은 것도 하루 남은 거잖아. 하루 남은 거 먹을 수는 있잖아요. 개이득이잖아. 난리 납니다. 그거는 빵집뿐만 아니라 도시락집 이런 거 있잖아. 반찬집 뭐 이런 거, 덮밥집 이런 데도 야 이거 오늘 가기 전에 안 팔면 이건 이제 버려야 돼. 내가 먹든가. 근데 많이 남았어. 야 안 되겠다. 야 랜덤 박스 담아. 이 도시락 이거 총 해서 10,000원인데 야 2,000원. 하지만 넌 고를 수가 없어. 그냥 가져가야 돼. 불티나게 팔립니다. 이것도 사진 보여드릴게요. 검색하면 그러니까 랜덤박스 사왔는데 안에 뭐 내용물을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지. 이거 랜덤박스 사왔는데 안에 뭐 이런 거 있더라. 뭐 이렇게 인증 올리고. 봐봐 야 가격 봐봐. 가격 싸. 한 개에 뭐 2,000원 3,000원 밖에 안 해. 하지만 안에 내용물은 많이 들어갔다 이거야. 이거 다 랜덤박스. 랜덤박스 리뷰. 이런 거는 그러니까 내일 되면 상하는 거지 오늘 상한 건 아니잖아. 하지만 오늘 안 팔릴 것 같으니까 사장님들도 이걸 빨리 팔아야 되는데 그럼 싸게 이렇게 담아가지고 팔자. 랜덤박스들. 잔반 처리 랜덤박스. 한국도 홈플러스 그 시간에 가면 개이득. 여러분들 한국도 맞아. 한국도 마트나 이런데 밤 9시 이때 가면 회라든지 그날 만들어 놨던 초밥 이런 것들 다 이제 10% 20% 이거 세일이잖아. 여기서는 10% 20% 세일 가지고 안 팔려. 50% 이상 한 80% 정도는 세일해야 그때야 사람들이 지갑을 열라 그래.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으니까 어때? 본인이 좀 행복하다고 느껴집니까? 맨날 중국에 뭐 부자가 어쩌네 저쩌니 뭐 어떤 재벌 2세가 뭐 사고 쳤니 뭐 어떤 부자가 뭐 얼마나 벌었니 이런 얘기만 듣지 말고
지금 중국에 10억 명이 겪고 있는 그냥 실상 이런 걸 봐야지. 편의점 무료 제공 이런 거 하면 어떤? 편의점 무료 제공할 바에는 그건 자기가 먹던가 거기 직원을 나눠주겠지. 조금이라도 남기려고 하기 위해서 50% 세일 아니면 뭐 60% 70% 세일 이런 걸 감행하는 거지. 돈 조금이라도 벌려고. 왜냐하면 그 사장님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아까 말한 그 거지 세트 중에 그 아침 식사 실제로 600원에 무한리필집이 있어요. 뷔페. 근데 보면 음식들이 그냥 600원에 뭘 바래. 물론 먹을만해. 600원에 이 정도라고? 퀄리티 괜찮은데? 하지만 한 개 한 개씩 따지보면 그렇게 비싼 음식들은 없어. 뭔 말인지 알죠? 하지만 그래도 싼 음식이라도 영양이 골고루 돼 있고 내가 배를 채울 수 있고 한 끼를 든든히 먹을 수 있다. 그 맛에 그냥 가는 거야 사람들이. 자, 그리고 또 뭐가 오르느냐 여러분들. 중국에는 물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물값이 여러분들 제일 세게 오른대. 상하이 10년 만에 50% 올랐대요. 여러분들 물은 그냥 우리가 수돗물 있잖아. 그 물값이 50%. 상하이가 1위 기록했고 광저우가 34% 올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기세. 전기세 오릅니다. 전기세도 많이 오른데 어디냐? 광동, 호난, 안회성 요 세 개 성은 30%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전기세. 한국도 전기세 안 올리고 지금 한전 무슨 몇 년 적자면서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나오잖아. 여러분들 한국 나라가 만약에 영심해지잖아요. 물값, 전기세 이런 거 올려야지. 이런 걸로 나라 굳고 채워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들 지금이 그래도 좋은 시절이야. 야, 저 이런 거 들어보면 야 진짜 내가 그래도 아직은 그래도 행복하구나. 야, 한국이 정말 괜찮은 나라구나. 이런 생각 든다니까. 중국은 지금 이게 현재 상황이에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작년부터 이랬어. 작년부터.